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언제든지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지난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오늘 정부로 이송이 됐습니다. 국정마비법이라는 청와대의 반발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협치의 끝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압박. 이 사이에서 국민의당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후에 국민의당 이용호 대변인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고요. 내일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에 따라서 강남역 10번 출구를 가득 메웠던 추모 메모들이 오늘 서초구청으로 옮겨졌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연결해서 서초구 차원의 대책들 들어보도록 합니다. 정면 인터뷰.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국회법 개정안 등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용호입니다. 네. 네, 이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행정부 마비법이다. 이런 시각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청와대가 지나치게 좀 민감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찌 보면 행정부가 어떤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사실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청문회 형태로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국회가 마치 행정부를 마비시킬 정도로 청문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설마 국회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국회 행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국회가 마치 이 행정부를 일을 못하게 하는 정도로 아주 비이성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집단으로 조금 지나치게 몰아가는 느낌이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어차피 국회는 아시다시피 행정부의 현재 기능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청와대에서 보이는 반응은 지나치게 조금 비약이나 논리적 비약이나 혹은 과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청와대와 여당이 걱정하는 것처럼 행정부 마비 이런 걸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신데요. 네. 그렇게까지 비이성적으로 하겠나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개정안이 현재 국회법 규정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도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 소관 현안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금 범위를 확대하고 좀 완화한 이런 상태죠.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20대에는 사실상 여소야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법안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그 청문회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이 거부권이 되든 안 되든 현실적으로는 청문회의 길이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굳이 행정부가 이걸 거부권을 사실은 어떻게 함으로 해서 이제 그 20대 이제 막 시작하려는 단계인데 이 전국을 급냉시킬 수가 있을까?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생각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네. 청와대는 아직까지는 결정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우려는 크지 않습니까? 네. 과연 법률안 거부권 카드 대통령이 꺼낼 것으로 보세요? 저는 대통령이 일단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난 4.13 총선의 정신이 협치고 지금 이 시점이 20대 개원을 앞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어떤 각오를 다지면서 출발하는 이 단계이기 때문에 큰 실리가 있지 않는 국회법 이 개정안 때문에 이 전국이 급냉되는 것은 요즘에 지금 많은 국가적 현안들이 있고 경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서 참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것이고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에서는요, 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협치는 끝이다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도 이번 법안 자체 통과하는 것이 여야가 다 같이 투표해서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늦게 이제 청와대나 이런 쪽에서 우려를 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또 태도를 돌변해서, 이게 거부권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이었죠? 또 그 부분하고. 네. 국민의당 입장 여쭤봤는데요. 이 새누리당의 김정재 원내대변인이 오늘자 라디오 방송 출연 이야기인데요.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것을 두고 입법부에서 논하는 자체가 월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새누리당 또 이야기인데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야당에서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너무 크다. 이런 걱정도 있는 듯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게 대통령의 물론 헌법적 권한이죠.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이 정국을 안정시키고 책임 있게 끌고 갈 책임도 있다고 보고요. 이번 법안, 국회법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행정부의 어떤 유연적 요소가 있거나 거부권 행사하려면 그 재부의 요구를 할 때 이유서를 써야 됩니다. 사유서를. 네. 그런데 이 법안에 어떤 것이 행정부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 하는 사유서를 아마 쓰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마치 청문회가 많이 되면 상시화되면 행정부가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행정부가 일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고요. 네. 또 나아가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것이 어떤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이런 청문회를 하면서 보면 국민들이 충분히 볼 거 아니겠습니까? 저게 과연 청문회를 지나치게 남용하거나 악용한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으면 오히려 야당한테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당이나 행정부나 청와대에서 볼 때 지금 어떤 걱정하는 것이 좀 지나치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무분별하게 졸속 청문회를 열면 국민들이 또 역풍이 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시는군요. 네, 물론이죠. 네. 자, 19대 국회 임기 만료 후에 6월 들어서서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금 5월 말이면은 19대 국회는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20대 국회로 재의가 넘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20대 국회에서 재의결 가능성 있나요? 그것은 뭐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러나 지금 야대 상황이고 또 잘 아시는 것 같이 여당 내부가 사실은 그 친박이나 비박이나 비박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재석 3분의 2 하면 통과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재의결이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네, 그렇군요. 자, 만약에 이제 청와대 거부권 행사가 없다면 법률이 이제 공표가 되는 건데요. 그럼 20대 국회는 각 상임위별로 청문회가 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 대변인 보시기에는 좀 즉각적으로 급한 어떤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는 생각이세요? 이 시점에서 공포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사실은 어떤 청문회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가정적인 상황입니다만. 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그 정부 여당이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청문회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버이연합 이런 문제만 해도 사실 제기된 것이 꽤 됐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부 여당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국민적 의심을 사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뭐 하나의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 청문회 남용 얘기를 하지만 만약 청문회가 오래전부터 상시화돼 있었다면 가습기 살균제 문제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끌어오고 더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을까. 초기에 청문회가 열려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환기가 됐을 것이고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청문회 상시화 이것이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면 됐지.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 여당에도 사실은 부담이 덜해지는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행정부 마비가 아니라 어찌 보면 또 정부가 일을 잘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네. 자, 일주일 후에 20대 국회 4년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금 원구성 협상, 애초에는 이게 이 법정 시한 지키기로 약속을 했었잖아요. 예. 예정대로 개원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로 보면 여의치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네. 지금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서로 법정 기일 내에 원구성 협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 자꾸 조금 전에 논의가 됐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 거부권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자꾸 돌출적인 것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개원 협상에 자꾸 걸림돌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지난 5월 13일 날 있었던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그 공감대를 가졌던 것은 협치신인데 당시에 이제 그 이후에 이물리한 행진곡, 5.18 기념곡 재창 이런 문제들이 자꾸 제대로 이제 네. 되지 않음으로써 이 여러 가지 원 구성을 하고 협상을 하는데 좀 제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민생 정책 민생 현안 점검회의라는 게 이제 부총리와 3당 정책위장들이 함께 모여서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만 오늘 성과 연봉제 이 문제는 그 문제도 당시에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네.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정부 쪽에서 여야 3당과 합의가 안 되더라도 성과금을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른 측면의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개원 협상에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네, 강남역 10번 출구 이 피해자를 추모하는 추모 쪽지가 붙여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내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추모 쪽지 보존을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수거해서 서초구청에 전달했다고 하고요.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조은희 서초구청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민들의 추모글 이 포스트잇 전달 받으신 거죠? 네. 그럼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던데 현재 어떻게 보관돼 있습니까? 네, 오늘 0시부터 5시까지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밤새워 직접 작업한 포스트잇 판넬을 아침 일찍 전달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서초구청 로비에서 오전 10시부터 전시하다가 오후에 서울시에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 전달이 됐군요. 네, 서울시는 이 10,000여 개의 이 추모글을 앞으로 잘 보존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만여 개의 글. 그러면은 이 전부 다는 아니어도 구청장님도 일부 읽어보셨죠? 네. 그럼 좀 개인적으로 어떤 소회,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네, 이 땅에 딸들이 소리 없는 비명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짠하고 아팠습니다. 네. 자, 네,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으로요. 네. 이 여성 혐오. 그런데 저는요. 네네, 말씀하세요. 그 메모지에 적힌 그 외침들이 우리 사회를 조금씩 바꿔 나간다고 믿습니다. 이 메시지들이 우리 사회를 바꿔나갈 것이다. 예, 그리고 또 제가 이 여성구청장으로서 네네. 이 판넬이 제게 건네진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강구해서 우리 딸들과 여성들의 안전하게 지켜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정말 이런 사건이 다시는 없어야 될 텐데요. 네. 자, 이 사건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성 혐오 범죄냐 아니냐 이 여부 논란이 이제 확산되면서 논쟁이 벌어져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주성 혐오냐 아니냐 이런 논란보다도요. 네네. 우리 여성이 안전하게 해야겠다. 또 특히 우리 서초구만은 또 우리 또 서초구를 넘어서 서울시 전체가
여성이 안전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화장실 문제를 갖고 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사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하셨군요. 네, 그래서 먼저 일단 강남역 일대에 48개 일반 화장실이 있는데요. 네. 그것부터 점검을 해보니까 이제 그중 남녀 구분이 안 되는 곳이 7군데였습니다. 네. 그래서 7군데 이런 화장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물주에게 남녀 화장실 층별 구분과 또 출입문 구분 등 해나가도록 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건 발생 이후 관내 화장실을 전수조사하겠다 밝히셨었는데 진행되고 먼저 있고. 강남역 일대부터 점검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이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지금 이 강남역 지역이 행정구역상으로는 이제 서초구에 속해 있는 거죠? 이렇습니다. 강남역을 둘러싸고요. 네네. 이 10번 출구 쪽은 서초구. 네. 그 반대편은 강남구입니다. 아하, 경계 지역에 있는 거군요. 네. 강남대로를 두고 오른쪽은 서초구, 왼쪽은 강남구죠. 네네.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10번 출구 지역이다 보니까 네, 이번 서초구입니다. 사건 관내가 네. 이제 서초구에 해당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근데 뭐 이 일반 시민들이 바라기는 강남구, 네. 서초구 행정구역 경계뿐만 아니라 네. 이게 유흥가 전체적으로 또 유사한 이런 좀 열악한 화장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근데 어쨌든 서초구가 구청장님 관할이니까 전수조사를 했고 행정지도에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좀, 그리고요. 네네. 네,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려면 네.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하고 또 구청 차원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항은 서울시나 정부에 강력히 제도 개선을 건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서초구뿐만 아니라 유흥가가 있는 또 강남구나 서울시 전역에서 이런 조치들이 취해 나갈 수 있겠죠. 네. 우선은 이번 사건이 이제 화장실 그 공간이다 보니까 정말 네. 이건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여성 네. 안전의 사각지대가 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네. 구청장님 서초구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네. 강구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요번에 특히 CCTV가요. 네. 이 범죄 예방에 효과를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안전 취약 지점에 CCTV를 아주 전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제도 개선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건 이제 또 시 차원과 함께 하셔야 되고요. 네, 서울시와 같이 해야죠. 네. 자, 네. 강남역 주변 이번에 이제 이 정말 위험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네. 경각을 해서 젊은이들이 네. 워낙 많이 모이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네. 나가게 되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범죄에 취약할 네. 텐데 좀 종합적인 네.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 생각하세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 내에서 안전 취약 지점에 CCTV를 전면 네. 설치하고요. 또 서울시의 예산 지원도 건의하고요. 네. 또 여성 안심 기가 서비스가 서울시 전역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요. 네네. 서초구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또 기거하실 때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또 홍보하고 또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 안심 귀가 서비스라면 어떤 방식인가요? 예를 들면 저희 서초구는 10개 권역에서 27분의 안심기가 스카우트 대원들이 활동 중이신데요. 네네. 미리 신청을 하면 이 전철역에서 댁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늦은 밤에 안심하고 귀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네, 이것은 그럼 안심 귀가 서비스를 검색해서 그 전화번호가 그렇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그 외에 지금 이제 네. 이 유흥가 지역에 아까 네. 이야기 나눈 범죄 사각지대에 좀 이 네. 보안관들을 배치하는 방식은 어떠냐 하는 또 의견들도 있어요. 검토 네. 가능하십니까? 저희 서초구에도 가능하고요. 네네. 서울시 전역에서도 서울시 차원에서 곧 대책을 발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워낙 아까 처음에도 언급 주셨지만 여성 구청장이셔서 여성이 안전한 사회
적어도 네. 관할하고 계시는 서초구에서는 꼭 이뤄내겠다. 이번 사건을 헛되이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또 구청장님이 뭐 바라시는 행정이나 또는 이제 이 치안 여러 가지 여성들의 삶의 질 관련해서 노력해야 될 대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서울시 부시장으로 있을 때 네. 여성이 행복한 서울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그 핵심 프로젝트 중에 여성 안심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성들이 폭력으로부터 또 이 밤늦게 가실 때 또 여러 가지 이 범죄로부터 노출돼 있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은 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세피드라는 것을 추진을 했어요. 그게 이제 안심도시 서비스인데요. 그런 것들이 한 구청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보다 구청 전체가 합해서 또 서울시와 같이 하고 또 서울시와 정부가 같이 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여성이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었습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네,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